네, 이제 다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추구하는 수영은 아까도 말했듯이 지속 가능한 수영. 내가 평생 지속 가능한 수영을 원하는데요. 근데 제가 조금 요즘에, 근데 이게 그, 제가 가서 보면은 초급, 중급,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이 있고, 마스터 1, 2가 있어요. 모든 수영장이 비슷할 거예요. 초급, 중급, 상급, 그 다음에 여기서 영법을 배워요. 초급, 중급, 상급에서, 초급에서 뭐 자유형, 배영, 중급에서 평영까지, 그 다음에 상급에서 저병까지 이렇게 4개의 영법을 배우고, 교정에 가서는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중에 자세가 안 좋거나 좀 별로인 거를 교정, 말 그대로 교정을 하는 곳이 교정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반은 이미 교정도 끝나서 완벽하다고 보는 거죠. 완벽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마스터인 사람들이 모두 완벽하지 않아. 근데 이 완벽하지 않지만 어쨌든 모든 영법을 제대로 구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마스터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거기서 뺑뺑이를 도는 그런 선수들 못지않은 훈련을 하는 그런 반이 마스터 반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예요.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나는 수영은 좋아하지만, 나는 수영은 좋아하고, 수영이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마스터반에 들어가고 싶다는 건 아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내가 수영은 좋아해. 뭐 자유형, 배영, 접배평자 이 4가지 영법에 속해 있다고 하지만, 뭐, 그거만 수영이라고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냥 아무렇게나 물에 떠 있으면 수영이죠. 물을 타고, 물에 흘러가고, 물에서 막 이렇게 물놀이 하듯이 어쨌든 물에서 잘 떠 있고, 가고 싶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으면 수영이잖아요. 근데 나는 수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물이 맞는 것 같고, 물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물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수영을 잘 했을 때, 내 영법을 잘 구사했을 때, 내 몸이 하나도 힘들지가 않고, 오히려 그 몸이 안 좋았다가도 수영을 하고 나면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이런 통증이 허리가 아팠다든지 이런 몸이 굳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스트레칭 보통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몸이 허리도 뭐 생리통처럼 허리도 아프고 뭐 약간 어깨도 아프려고 하고 뭔가 우리가 중력을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도 아픈 것 같고 뭔가 뻐근하고 온몸이 좀 찌뿌둥할 때 오히려 저는 수영을 하면 몸이 안 아프고 통증이 완전히 완화되고 무슨 마사지 받은 것처럼 몸이 완전 가벼워지면서 그렇게 나와요. 그 몸이 부들부들부들부들 완전히 연체동물처럼 뭐 어깨부터 목, 어깨, 팔다리, 허리 하나도 아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저는 수영이 잘하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이럴진 잘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수영이 잘 맞는 건지 저같이 해당되는 경우가 아닌 케이스도 있겠죠. 물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수영이 몸에 안 좋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수영을 하면 몸에 오히려 안 좋은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정말 이거는 만병통치약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뭐 이 내과적인 무슨 내과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겠죠, 수영이. 그치만 근데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네 내과적으로 안 좋았던 질환도 수영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오래오래 하면 이 내과적인 부분도 좋아질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수영을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거든요. 스트레스를 다 풀어요. 수영을 하면은 이게 나를 막 억누르고 뭔가 나를 막 이렇게 막 파괴하라고 하는 것 같고 막 나를 막 이렇게 까치까치 막 이렇게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면은 그게 다 없어져 있어요. 사라져 있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듯이 신체적으로도 막 이렇게 굽어 있고 뭐 이렇게 찌뿌둥해져 있고 뭐 이렇게 약간 비틀어져 있고 좀 이제 막 굳어져 가려고 하는 몸들이 수영을 하고 나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다시 젊은 사람의 몸처럼 이렇게 유연해져 있는 거죠. 부들부들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경험을 해야 그거를 유지할 수 있고 맛을 봐야 하는 게, 억지로 만약에 나한테 수영을 가라고 하면은 가기 싫겠죠. 헬스 안 가는 거 봐요. 억지로 하고 재미없으니까 안 가잖아요. 근데 그냥 살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 가는데, 수영은 어떤지 아세요? 몸이 아프면 가요, 수영을. 저는 몸이 아파, 막 어깨도 아프고 뭔가 목도 뻐근하고 이래, 허리 아파. 특히 허리 아프면 저는 수영을 가거든요. 그러면 허리가 안 아파져서 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그럼 수영도 못 할 것 같은데, 수영도 못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할 것 같은 상황에서 수영을 가면은 말끔하게 나와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깨도, 수영을 하면 오히려 어깨가 아플 수 있어요. 제대로 안 하면. 또 어깨를 무리해서 돌리거나 무리한 수영을 하면은 내가 막 사람들한테 앉으려고 막 나도 지기 싫어 막 이러면서 막 무리하게 과하게 막 어깨를 쓰고 막 나 수영을 막 하면은 분명 저도 아프거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아파요. 근데 그런 욕심 버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수영 가서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바꾼 것이, 내가 왜 포기할 수 없어. 난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영이 좋은데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오는 일은 안 만들 거야. 이렇게 마음을 정했더니, 오히려 가서 막 누가 나를 경쟁하려고 하고 경쟁이 붙으려고 할 때 저는 그걸 피해요. 그래서 그런 경쟁심 내려놓고, 그런 스트레스 받은 상황을 이렇게 딱 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편안하게 엄마. 무통수영을 하는 거예요. 무통수영. 엄마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만. 이제 가자. 아직 좀 이따가 4시야, 4시.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수영을 말하자면 무통수영이에요. 무통수영. 그러니까 그러면은 몸을 안 쓰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요. 조그만 작은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몸을 과하게 쓰거나 잘못 쓰면 아파요. 근데 내가 10바퀴를 돌고 15바퀴를 돌고 20바퀴를 돌아도 내 몸을 잘 쓰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근데 그 호흡량이 좋고 심장은 계속 일정하게 운동량을 하니까 심폐량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추구하는 게 그거예요. 아프지 않게 관절도 오래 써야 되고, 나는 내 관절도 지켜야 되고, 어깨도 아프면 안 돼. 어깨를 내가 수영하고 나서 일상생활 못하는 분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교정이랑 마스터반에 가기 싫은 이유가, 그분들이 뭐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이상, 저보다도 훨씬 멋있게 잘하겠죠. 근데 수영하다가 몸이 오히려 아파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가서 어떤 상황인지 저도 보면 알거든요. 이게 같은 클래스가 수영을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도는데, 그게 또 누가 1번이냐, 누가 끝번이냐, 이것들에 대한 또 그게 우열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잘하니까 맨날 1번 서서 자신있게 돌고, 누구는 맨날 힘들어서 거의 그냥 따라가기 바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서도 자기들끼리의 어떤 경쟁심이 생기고, 당연히. 그럼 낙오되지 않으려는 게 목표가 되는 거야. 낙오되지 않는 게. 그러면 우리가 공부도 그런데 이 목표가 그냥 내가 이걸 즐기고, 수영을 즐기고 재밌어서 수영을 해야 되는 게 목표가 되면, 그냥 그 수영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런 막 어떤 막 경쟁심 낙오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오늘 하나 안 나가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 아니 그거 나가 떨어졌어, 나가 안 나가면 좋아하겠지, 뭐 이런 생각부터. 또 그러니까 막 그냥 기를 쓰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영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냥 수영 너무 좋아, 나 물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 나 물 좋아하잖아, 이러면서 갔는데, 심지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프지 않게 잘 썼더니 운동까지 되네. 어깨도 강화가 되고, 오히려 어깨가 안 좋았었는데, 상체 근력이 없었는데 수영을 하니까 일상생활 할 때 오히려 그 근력이 붙어가지고 뭐 드는 거, 팔 쓰고 뭐 하는 거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이거는 이건데, 잘못된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거예요. 그냥 오로지 그 클래스에, 그 수업에 들어가 있다는 거에 너무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의해서 다니는 거죠.
뭐냐면은 자기가 거기서 끝번인 것도 싫고 또 낙오돼가지고 오늘 낙오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또 내가 오늘 아파서 안 가면은 저것들이 나가 떨어졌다고 좋아하거나 나가 떨어졌다고 욕하겠지, 흉보겠지. 그러니까 또 가는 거야.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는 건데, 쉴 수도 있고 좀 아프면 쉬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용납을 할 수 없는 거야. 지기 싫은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 사람이 특징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병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내가 전혀를 이겨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한테 지면 안 되지. 아휴 내가 또 안 나가면 하루 안 나가면 또 저게 나를 이러면서 거기에 연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수영 자체를 즐기고 물을 탄다고 그러더라고. 물을 타서 물을 이렇게 갖고 노는 물에서 물을 타면서 자기 몸을 느끼면서 자기 몸의 리듬을 느끼고 몸에서 들어가는 힘과 힘을 뺄 때 줄 때를 알고 이렇게 적당량의 힘을 쓰고 뭔가 이런 거를 자기 느낌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할 때 여기 힘이 들어가는구나. 이때 힘을 팍 줘야 되는구나. 팔을 접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물을 잡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팔을 돌릴 때는 좀 더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유튜브에서 본 영상대로 따라 하려면은 어깨를 돌리는 게 아니라 몸통을 돌린 다음에 팔을 올리는 거였지. 이런 거. 그 롤링이랑 글라이딩이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통을 안 쓰면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 팔을 들어야 돼요. 어깨로 팔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중년 이상 40대만 넘어가면 어깨가 아프거든요. 우리가 어깨를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상하잖아요. 50견이라는 게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무리해서 몸통을 가만히 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관절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분들은 롤링이라고 해가지고 몸통 자체를 돌려요. 몸통 자체를 이렇게 옆으로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팔은 차렷 정소에서 이렇게 앞판으로 팔을 올리는 거. 앞판으로 팔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거죠. 손을. 그러니까 이 어깨로 여기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 것보다 내 팔을 이렇게 드는 거는 쉽잖아요. 손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영을 하고 있어. 똑같은 속도를 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는 여기에 힘을 줘가지고 여기에 통증이 계속 오고 여기가 어깨로 내 몸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몸을 가는 추진력이 발차기도 하지만 어깨로 가는 거야. 어깨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어깨가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근육도 없으면 이 관절이 지우개 닳듯이 관절이 닳는 거예요. 연골이 닳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깨가 아프겠어요. 막 시큰시큰하고 이렇게 아플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아니라 몸을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옆으로 돌린 다음에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그렇게 누가 가르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강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났더니 그다음부터 제가 좌유형할 때 어깨가 하나도 안 아파요. 와, 신세계.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는 어거지로 팔을 들려고 어깨에다 힘을 줘서 어깨로 이 팔을 올리려고 하니까 어깨가 너무 고생을 한 것 같고, 나중에는 이 몸을 돌려주고 몸을 돌리면서 손을 올리니까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어깨가 강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을 잘못해서 어깨가 상하느냐 아니면 잘 써서 어깨가 강화되느냐, 이 두 부류인 거예요. 수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몸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수영을 그렇게 정신력으로만 버텨가지고 말하자면 그 무리에서 이탈되기 싫어서 그 무리에서 낙오자가 되기 싫다는 마음 때문에 교정반, 마스터반, 그 반에서 낙오자가 되는 건 절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내가 그 반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내가 너 낙오자가 된다니 말도 안 돼.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도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만들어 간 거죠, 자기들끼리.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교정반이나 마스터반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세요. 교정반 들어가도 되는 수준입니다. 마스터반 들어가셔도 되겠어요. 해도 저는 아니요, 저 못해요. 거기서 싫어요. 안 가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했죠? 내가 정말로 수영이 좋아서,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영을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인 거죠. 그냥 그 사람들 속에서 뭐 뽐내기 수영을 한다든지 적어도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어깨 뽕이 들어간 막 수영 뽕에, 막 뽕에 젖어가지고 마스터반 뽕, 교정반 뽕, 이런 게 가득해가지고, 그냥 그 아래 반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고, 뭔가 자기들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되고, 자기들이 무슨 고수인 거 마냥,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냥 별로인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힘들어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집단의 착각. 자기들끼리 행복한 수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쟤 때문에 내가 못 그만둬. 쟤한테 지기 싫어서 못 그만두고. 막 거기 뭐 오기와 다툼과 보이지 않는 막 혈투와 막 암투와 막 이런 것들이 다 막 있는 거예요. 싸움이 막 있는 거고. 근데 그 안에서 누가 아프대, 누가 입원했대, 막 이러면 그게 은연중에 실패자가 되는 또 느낌이 또 있잖아요. 또 아파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와, 저 안에 있으면 난 병 걸릴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 걸 수도 있고, 저를 되게 잘 지키는 편이라 그런 거를 되게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 수 있는데, 진짜로 그럴 수 있잖아. 우리나라 사람 성향상, 대한민국의, 그냥 뭐 어르신들이든 젊은 사람들이건 그런 기질이 있잖아요. 어느 집단에 속하면 거기서 어느 수준을 유지하고 싶고, 거기서 이탈되고 싶지 않고, 낙오자가 되고 싶지 않고, 실패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처음에 내가 수영을 왜 배웠나, 내가 처음 수영장을 왜 왔나, 내가 물놀이가 얼마나 좋아했나, 나 물 좋아. 그거는 잊어버리고, 그 목적 자체인 수영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거에 일원이 되고, 거기에 뭐 모임이 이게 중요해져가지고, 그냥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근데 그 문화가 그게 오래된 것 같아요. 내가 20년 전에 수영을 처음 배웠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 그때는 약간 돈이 많은 사모님들, 돈이 많아서 나는 여유가 되니까 삶의 여유가 돼서 수영장 다닌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그때 처음 수영 배울 때는, 와, 저 아줌마는 참 여유도 많네. 돈이 많고, 삶이 좀 풍요로운가 보다. 여유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냥 여유롭다. 수영을 잘하거나 수영을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좀 삶이 여유로운가 보다. 이 정도였다면, 그분들이 이제 한 20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그때 40대였던 분들은 지금 60대가 됐을 것이고, 그때 50대였던 분들은 70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교정반과 마스터반이 딱 60, 70대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좀 사시는 분들이 같네. 좀 사시는 분들이네. 내가 20대 대학생 20살 때였을 때 좀 사는 아줌마들 같다. 여유로운 아줌마들이네 했던 아줌마들이 지금 교정반 마스터반에서 뺑뺑이를 도는 뺑뺑이 훈련을 하고 있는 그 고달픈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 그대로야. 그때 맞아. 그때 봤던 내가 막 발차기야 배우고 막 자유형 배우고 있을 때, 저쪽에서 막 상급반 막 이렇게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한테 막 모임 갖자 그러고, 선생님한테 뭐 밥 먹자 그러고, 선생님들끼리 선생님이랑 회식하자 그러고, 맨날 선생님 얼굴 보러 오는 아줌마들 아줌마들처럼 선생님한테 맨날 회식하자 그러고, 또 뭐 선물도 주고, 돈 모아서 선물 주자 그러고, 맨날 이런 그 느낌,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줌마, 수영하러 온 게 아니네. 수영하러 온 게 아니야, 저 아줌마. 그런 느낌을 주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들이 지금 그대로 교정반과 마스터반에 계셔가지고, 똑같아. 선생님만 맨날 가르쳐. 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딴 선생님. 저 선생님이 자기한테 자기 입맛에 안 맞고 자기들한테 만약에 별로야. 자기들한테 서비스적으로 안 해.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그럼 선생님 또 갈아치우고. 선생님 맨날 바뀌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럼 선생님들도 약간 강단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막 마스터반이시잖아요. 마스터반은 이것도 할 줄 아셔야죠 하면서 이제 막 뺑뺑이 돌리고 막 이제 막 죽을 똥 살똥 막 선수들이 하는 수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게
그게 악순환일 것 같은 거지. 힘겨루기가 있는 거,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용했고, 자기들이 우리가 돈 주고 너한테 배우는데, 네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게 어느 정도 세지면, 이런 여론이 세지면, 그 선생님 갈아치자. 저 선생님 싫어요. 저 선생님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선생님 별로예요. 뭐 이런 여론을 만들어서 그 강사를 또 바꾸고, 그럼 이번에는, 회원님들 입맛에 맞게 잘 해주고, 하하호, 잘 싹싹하게, 네, 이렇게 개인 교정도 좀 해주고, 자세도 좀 봐주고, 싹싹하게 잘하는 친구가 왔어. 그러면 또 이제 그 사람을 또 이제 벗겨먹으려고 이제 맨날 회식 잡고, 회식하자고 그러고, 선물 준다, 어쩐다 하면서 그 사람 또 이렇게 포섭하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 거기에 이렇게 우겨 넣고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문화라는 것이 그 집단의 문화가 뻔하잖아요. 그 집단의 문화가 좋은 것만 있겠어요?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나 거기 끼고 싶지 않은데, 난 정말 수영하러 가고 싶은데, 수영이 좋아서 가는 건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가 나는 마음에 안 들고, 특히 거기서 또 유독 이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말 저 말 하고 이렇게 여론을 만들고 이렇게 말 만들고 하는 아줌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난 싫어. 난 그렇게 하는 게 싫어. 하면서 그 집단 그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이탈자들은 마치 수영을 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자기들은 저 하나 떨어져 나갔다. 그럼 또 이제 또 우리 살아남았으니까 우리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또 그래도 열심히 해 갑시다. 이러면서 또 자기들만의 또 그걸 바꿀 생각을 안 하고 그 문화가 공고해지는 거겠죠. 저 사람이 이탈에 갔으면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구구절절히 얘기 안 하고 가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면 왜 나가는데 왜 안 하는데 왜 바꿨대, 수영장을 바꿨대, 아니 여기 안 나오는 더 이상 이러면은 왜 이러면서 사이가 그 전에 좀 안 좋았거나 이러면은 잘 됐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나가는데 왜 그랬대? 그래 어쨌든 그래 우리끼리 남았으니까 똘똘 뭉치자, 우리끼리 더 열심히 하자, 우리끼리 잘하자, 화이팅 이러면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어딜 떠나가는지, 왜 싫어하는지는 찾고 바꾸고 개선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계속 그런 문화가 이제 굳어지는 거야. 그게 이제 20년이 제가 수영을 안 했던 20년 동안 그런 문화가 여기서 형성된 것 같아요. 그게 굳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영장을 가도 그런 느낌이 사람들이 있어. 저 한 마스터반 정도 되겠구나. 이 아줌마, 그러니까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사실 되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요, 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뽕에 취했냐? 이런 느낌이 안 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영을 잘하지만, 뽕에 취했네, 이런 느낌을 안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영을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 근데, 완전 뽕에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 보여요. 그럼 경계가 되는 거죠. 나는 수영을 열심히 연습해서, 수영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냥 열심히 연습해서 수영을 잘하게 되든 못하게 되든 절대로 뽕에 취해지는 말아야지. 누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알려달라고 하면은 알려줄 정도는 되더라도 너무 추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혼자 첨벙첨벙 이렇게 허우적허우적 되지 않는 수영을 하면서 너무 튀지 않으면서, 그치만 또 내가 좀 어느 정도 잘한다고 해도 뽕에 취하지는 말자, 이런 마음을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수영장 또 저 수영장 두 군데 다니고 있는데, 또 일요일날 문 닫으면 또 일요일날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한 3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거 2군데랑 그 다음에 시에서 그냥 어떤 대학에서 하는 그런 일요일만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있고, 근데 그렇게 3군데를 가봐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 초급, 중급, 상급, 교정, 마스터, 1, 2 이렇게 있는 게 어느 수영장 하나 똑같이 있는 문화고, 또 이 수영장에 갔던 사람이 저 수영장 가서도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쩌면은 선생님들도 그거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죠. 강사 선생님들도 그런 어떤 계급적인 문화를 딱 탈피하지 못하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집단에 속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내가 교정반이 아니어도 된다. 나 마스터반은 안 가도 된다. 안 가고 싶어. 안 가도 돼. 교정반 마스터반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수영, 내가 재밌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스트레스 풀리는 정도면 돼.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영법을 좀 더 제대로 된 자세로, 정자세로 하면은 몸에 힘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빼기 때문에 힘이 안 들거든요. 몸이 다치지 않거든요. 몸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는 수영. 몸이 다치거나 상하지 않는,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수영,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수영을 원하고, 또 자칫 그러다가도 내가 너무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한다. 그리고 절대 뽕에 취하진 않는다.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고, 아니어도 상관없고. 근데 절대로 내가 막 뽕에 취해가지고 막 누군가를 무시하고 비웃고 놀리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이런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또 느꼈냐면, 이런 사람들이 백화점을, 내가 오늘 면접이라기보다 그냥 혹시나 해서 또 오라고 이게 사람 구하는 데가 있길래, 저희 동네에 여기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거든요. 대전에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그 백화점, 갤러리아 백화점. 대전 한화가 연고팀이니까 그런지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는데, 저는 원래도 백화점을 잘 안 다녀요. 제가 대학 때도 뭐 코트 사러, 옷 사러, 정장 사러 이렇게 몇 번 백화점도 가보고 했는데, 저는 같은 브랜드도 그 비싼 돈이 많으면은 백화점 가서 그냥 돈 아깝지 않게 이거 다 지불할 능력이 되니까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백화점에 딱 갔는데 느낌이 뭐냐면, 어떤 느낌이 받았냐면, 일단 소비자, 그 딱 떠올랐어.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그 쇼핑백을 들었던 뭘 들었던, 거기서 백화점을 드나드는 직원들 말고 외의 사람들은 소비자라는 게 생각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물론 어딘가서 생산자로 살 수도 있겠죠. 생산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와서 소비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소비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내가 감사한 쪽으로 말을 하면은, 거기서 기웃기웃거리고 나는 시간이 남아도 백화점에서 물건들을 이렇게 뭐 구경하는 걸로 즐거움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많아서 그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걸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제가 소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소비를 좋아하는 것이, 그러니까 소비를 내가 억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라는 활동 자체를 그렇게 즐기는 사람이 아닌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근데 이런 내가 돈이 많아졌어. 근데 많아져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수중에 그냥 뭐 현금이 한 수백만 원 있고, 그냥 통장에도 막 1억 이상, 2억 이상, 수십억이 있어. 그냥 바로바로 인출하면은 그냥 몇십억씩 그냥 뽑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는 그 백화점에 있는 물건들을 사들이는 것에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은 거죠. 아니야, 네가 그 맛을 못 봐서 그래,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그래, 솔직히 차에 대해서는 조금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기보다, 차에 대해서는 이 차도 타보고 싶고 저 차도 타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호기심일 수도 있죠. 그냥 하루만 타봐도 어쩌면 없어질 수도 있어, 이게. 이 궁금증인가 이런 호기심이 하루 그냥 렌탈해서 뭐 소카나 공유차 이런 거 해서 하루만 타도 이게 해소될 수도 있는 정도의 궁금증이지, 그 성능과 기능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뭐 승차감이나 성능과 기능, 차를 운전하는 때 그 느낌 뭐 이런 거. 약간 남자들이 비슷할 수도 있겠나 싶은데, 차 외에는 고가의 물건을 내가 지불하는 거에, 고가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에 내가 그 큰 흥미가 없겠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나는 앞으로 돈을 벌겠는데 그 돈을 번 돈으로 흥청망청 써 제껴가지고 탕진하진 않겠구나. 막 과소비 해가지고 내가 탕진하는 사람이 탕진하진 않겠구나. 그 안심이 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어도 갑자기 어떻게 갑자기 아니라 내가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들 안에서 소득이 높아지고 뭐 현금 자산이 유독 많아지고 이제 내가 막 가용 자산이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막 수십억이 되고 그래도 막 하루아침에 막 1억씩 막 뭐 사고 뭐 무슨 뭐 명품 가방 사고 뭐 신발 사고 옷 사고 뭐 있어요 또 시계 이런 거 사고 뭐 화장품 뭐 이런 거 사고서 사는 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거를 막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걸 확인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소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게 너무 좋았고, 소비 활동으로 기쁨을 찾고,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게 되게 좋았고,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좋은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자기 욕구를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풀고, 그 소비를 통해서 뭔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높이고, 또 자기의 뭔가 해소하는 거잖아요. 소비로. 소비 중독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건 아니겠구나. 그걸 확인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백화점도 오늘 대전에 와서 처음 간 거더라고, 이번에. 대전에 왔는데 그 백화점을 처음 간 거였어요. 근데 그것도 뭐 사러 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일 때문에 간 거였는데 그걸 알게 돼서 너무 발견해서 좋았죠. 내 자신에게 그런 중심이 있다는 것에 되게 감사했고,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이런 나에게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사람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자신감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나 자신이, 그래. 너 소비로 탕진하진 않겠다, 적어도. 너 과소비로 탕진할 사람은 아니네? 좋아. 그러면 너는 부자가 될 자격이 있어. 그 부자가 될 자격 중에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나 자신의 그 자질과 나 자신의 성향 중에 성향을 파악해 본 결과, 부자가 되어도 괜찮겠다. 부자가 되어도 불안하지 않겠다. 부자가 됐는데 다시 가난해질까봐 걱정하진 않아도 되겠다. 그런 어떤 합격? 그거를 받은 것 같아서 좋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들어온 돈을 막 나가지 않게 틀어막는 것까지 된 거잖아요. 막 지출을 막 아무 생각 없이 지출을 하는 사람은 돈이 들어왔어도 돈이 아니, 수억 원을 벌고 수십억 원을 벌어도 그걸 다 써버리면 그 사람 부자 될 수 없는 건데, 나는 수십억 원을 벌고 수백억 원을 벌어도 이걸 안 쓸 자신이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일단 다행이다 하게 됐고, 근데 거기서 더 한 가지는 이제 그럼 그 돈을 불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나에게 들어온 돈을 몇백 배, 몇십 배로 불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죠. 그 미친 듯이 돈 써버려가지고 탕진할 거에 대한 걱정은 덜었잖아요. 내가 소비를 안 좋아하니까. 먹을 거 있으면 되고 잠잘 때 있으면 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1층에 나는 향수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라고요. 그 1층, 백화점 1층에서 백화점 1층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맞는 거기가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데잖아요. 따뜻하게 이 겨울에 난방은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더욱 덥고 환기는 안 돼가지고 공기질은 나쁜데 거기 향수 막 시향하라고 종이 나눠주고 이러니까 그 향수 냄새가 다 섞여가지고. 알았어. 그 향수 냄새가 이 향수 냄새, 저 향수 냄새, 이 브랜드 화장품, 저 브랜드 화장품, 이 화장품과 향수 냄새가 다 온통 섞여가지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어떤 좋은 향수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향수 떡칠이라는 냄새가 나니까 거기 1층을 지나는 동안에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가자. 알았어. 잠깐만. 그래서 일단은 돈을 안 쓸 자신은, 돈이 지켜지겠구나. 돈이 들어오면 이게 새 나가진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 나에게 들어온 돈이 허투루 나가진 않겠다. 내가 번 돈,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이 허투루 쓰여지고, 허투루 새 나가진 않겠다라는 자신이 들었고, 그렇다면 나는 그 돈으로 어떻게 이거를 몇 배, 몇십 배, 몇천 배, 몇백 배를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공부와 이제 이런 투자 정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가야 되는구나. 이것만 남은 거죠. 이게 중요해진 거죠. 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면 뭐라도 하나 배우고 뭐라도 느끼고 나는 뭘 좋아하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거구나. 내가 싫어하는 성향은 이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틀어박혀가지고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래 어디 가서 면접이라도 보고 오라고 하면 가서 만나보고 그 사람의 생각도 있고 그 사람의 살아온 것들도 내가 배울 수 있고 하니까 다니는 거예요. 면접을 다니든 뭐 어디 가서 그리고 그러면서 그 공간 내가 안 가봤던 공간이지만 그 백화점 같은 공간 그런 데 가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합격점을 줬잖아요. 그리고 통과 이렇게 됐고 또 수영장도 마찬가지. 수영을 창피해 뚱뚱해서 가기 싫어. 뚱뚱한데 너 옷 벗고 막 사람들 보이는데 싫어. 이러면서 가기 싫었던 날 세월이 태반인데 그게 나만 보냐 그 사람들이 이러면서 그냥 갔는데 내가 정말 수영이 나한테 맞구나. 내 적성에 맞구나. 내가 물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내 몸은 수영을 하면 몸이 안 아프구나. 몸이 좋아지는구나. 그리고 통증이 없어지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잘한다는 사람들 속에 끼고 싶지 않구나. 그걸 보면서 거기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보다 난 저런 거 안 좋고 이런 건 좋아. 이런 걸 안 좋아해. 난 이런 걸 좋아해. 이런 게 또 분명해지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은 활동은 아니더라도 내가 필요한 활동들을 하면서 계속 이 세상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더 배워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보완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더 갖춰가야 되는지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서 내가 뭐가 부족한 사람인지 내가 이런 면에서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모자라구나 내가 아직 이 면에서는 성장을 덜 했구나 알았어 조금만 1, 2분만 내가 이면 마무리야 지금 마무리하고 지금 갈 거야. 아직 이 면에서는 좀 모자라구나, 성장을 덜 했구나, 아직 애기 같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 성장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가치관이 참 올바로 돼 있다. 오케이. 이러니까 너는 부자가 될 수 있겠어. 너가 소비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구나. 소비로 기쁨을 찾고,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발견한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나의 성향과 나의 본질과 나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 시간들인 거죠. 세상과의 접점을 늘려갈수록 그게 거기에 그치만 매몰돼서는 안 되고 세상과의 접점을 통해서 나는 이런 건 좋아하는데 저건 싫어해.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강한데 또 이런 부분은 좀 약해. 이런 부분은 알았어. 지금 기다려서 하라고. 이런 부분은 잘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직 못하고 이런 부분은 잘 성장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좀 덜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걸 좋아하는데 이걸 좀 싫어해.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나에 대한 재발견, 나를 알아가고 나를 탐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딸내미하고 오늘도 수영을 하러 갑니다. 딸내미는 수업을 받으러 가고 저는 자유수영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행복한 수영, 행수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한 수영을 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운동을 하든지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고 거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그리고 자기 몸이 그걸 통해서 아파지면 그 운동을 했는데 몸이 더 아파진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이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 다음번에 힘을 쓰는데 더 좋아. 도움이 돼. 그러면 그 운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